안녕하세요. 전 티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진원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 건데요. OTT 플랫폼의 현황입니다. 글로벌로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와 강력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글로벌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글로벌의 HBO 맥스라든지 피콕,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중국에서는 단독적으로 아이치라든지 텐센트 비디오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시장에 많이 생겼고 많이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OTT 브랜드를 간략하게 표로 비교한 것인데요. 시청자들과 사용자들을 조사했을 때 국내에서 최초로 상기하는 OTT 플랫폼은 당연히 넷플릭스가 1위고 티빙은 2위입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1위고 티빙이 2위. 그래서 국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현재 티빙이 2위인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빙에서 콘텐츠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점수화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표입니다. 해당 장표는 지금 드라마 시놉시스와 대본을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그 시놉시스와 드라마 대본을 읽고 해당 내용을 평가를 하는 점수표이고요. 평가표이고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10점 만점. 그래서 총 50점이 만점인 상황입니다. 여태까지의 티빙의 콘텐츠는 재미 공감 트렌드를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컨텐츠는 재미를 담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식은 약간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타겟별로 좀 나눠서 지금 티빙 현재의 핵심 타겟인 여자 20대, 30대가 좋아하는 소재와 서사, 장르 제작을 주력할 거고 이걸 통해서 약간 남자 20, 30대도 확장하는 스낵커블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스낵커블 콘텐츠라고 하면 약간 좀 받아들이기에는 접근은 쉽지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사업적으로 보면 좀 저예산, 중저예산의 제작비를 바탕으로 핵심 타겟을 명확하게 공략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세대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티빙에서 되게 큰 인기를 끌었던 환승연애도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티빙이 뭔지도 모르는 제 친구들도 있고요. 그만큼 약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만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표로 표시된 부분은 사실 티빙 내부에서 사실 타겟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싶어서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몇 년간의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연령별 MAU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함께 움직이는 시기들이 있는지 분석을 했고 그걸 지표화한 겁니다. 숫자가 플러스인 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숫자가 마이너스인 건 따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 여성 20대, 30대는 같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남자 20, 30대도 같이 움직이더라. 하지만 여자 20, 30대와 남자 20, 30대는 전혀 다른 동물이다. 콘텐츠를 같이 즐기지 않는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1화의 중요도가 높다. 이제 공개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OTT에서는 1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TV에서는 1화를 보다 말고 다시 채널을 돌리다 보니 2화가 또 나와. 그럼 또 볼 수도 있지만 OTT에서는 1화를 보고 재미없네? 그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1화를 보고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진들을 만나면 저희는 1화에 몰빵해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1화가 망하면 뒤는 없다. 1화에 몰빵해주세요. 재밌는 건 다 1화에 몰아야 됩니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또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게 예능이든 드라마든 1화는 사실 설명을 하는 컨텐츠를 끌고 가는 약간 뭐 배경 같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회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차에 우리는 많은 내용과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얼마나 재미있을지, 얼마나 기대감을 심어줄지, 어떤 포인트에서 계속 시청해야 되는지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청 형태입니다. 사실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콘텐츠를 이제 시청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재미없으면 스킵을 많이 하시죠. 10초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루즈해진다 이러다 싶으면 10초 앞으로 몇 번씩 누르죠. 그리고 더 젊은 세대들은 아예 시작할 때 1.5배속을 누르고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작사분들을 만나면 RT를 길게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RT라고 하는 건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다. 컨텐츠가 탄탄하고 속도감이 빨라야 된다. 이게 속도감이 빠르지 않으면 이미 시청자들은 듀레이션이 길다고 할지라도 이미 스킵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렌드입니다. 확실한 구매 포인트라고 적었습니다. 유료 플랫폼이고 돈 주고 가입해서 그리고 가입이라는 그 복잡한 과정을 뚫고 우연찮게 TV를 돌리다가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 확실한 사람들이 돈 주고 봐야겠어라고 결심할 만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배우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행 퀄리티라고 했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임영웅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티빙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도들, OTT의 새로운 시도들이 새로운 타겟을 끌고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중장년층 또한 젊은 이미지 소구 욕구가 크구나. OTT에 얼마든지 열려 있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입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소재와 주제들이 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닐지어도 그런 새로운 참신함이 OTT 플랫폼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완성도 측면인데요. 마케팅이랑 워딩으로 고객을 속이는 데까지 성공을 해서 고객이 가입을 하고 콘텐츠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1화를 보고 2화를 보고 재미없네? 그럼 고객은 바로 이탈을 합니다. 콘텐츠의 완성도가 부족하면 바로 이탈로 이어지고 심지어 부정 바이럴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완성도도 무척이나 중요한 콘텐츠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탈과 잔존 혹은 콘텐츠가 완성도가 있는가를 보는 주요 지표는 결국 UV입니다. 1회 시작을 했을 때 UV보다 마지막 회까지 갔을 때 UV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그래서 그 UV가 보통은 좀 어쨌든 사람들이 콘텐츠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 어쨌든 1화가 가장 높은 UV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1화에서 높은 UV를 기록했던 콘텐츠가 마지막 회차까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이 콘텐츠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